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은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건강과 돌보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두가 건강해지는 시간, 바로 건강상담. 안녕하세요. 건강상담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상담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AM1190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GBC 미주보건방송 채널 통해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석소정 박사님을 모시고 Advanced Directive,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란 주제로 함께합니다. 박사님 모시기 전에 잠시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석소정 박사님께서는 도움 없이 생활이나 외출이 불가능하신 중증의 환자들을 집으로 왕진 가서 의료 진단 및 처방을 하고 있는 Nurse Practitioner입니다. 특별히 말기 환자들의 진통을 덜어드리고 임종 때까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며 일의 전문 분야이며 한인들을 위한 사전 의료 의향서, 장려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함으로써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의료 관련 혜택을 모르시는 특별히 한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전 의료 의향서 교육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한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건강상담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 소개를 아주 잘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석소정이라고 하고요. 그 학교 다닐 때는 제 이름을 그대로 써서 석소정인데 교회에서는 김소정 집사입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 제목이 Advanced Directive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란 네. 주제인데요. 네. 사실 저도 읽으면서도 이것이 무엇인가 네. 궁금해서 우선 박사님 이것이 무엇인지 네.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임종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증상이 아주 악화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망에 임박한 상태 그런 분들에게 사실 아주 필요한 서비스인데요. 자신의 의사 결정이 있으면 그걸 미리 그러니까 보통 어떤 병원에서 의사에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가 어떤 병이나 그런 사고로 인해 그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걸 잃어버렸을 때 네. 그럴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을 그때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서류를 미리미리 만들어 놓는 그런 서류거든요. 그래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한국말은 좀 어려운데 Advanced Directive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Advanced Care Planning,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End of Life Care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 의료 혜택을 어디까지 내가 원하는지를 미리미리 서류로 작성해 두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다큐멘트일 것 같은데요. 네. 만약 이 문서가 없는 상태에서 네. 임종상이 닥치게 된다면 네, 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중환자실에서 그 널스 프랙티셔너가 되기 전에 중환자실에서 RN으로 8년 정도를 근무했는데요. 네. 그때 가족 간에서 이것 때문에 컨플릭이 생겨서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네. 그게 단지 그런 무슨 파이낸셜리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런 연명 치료, 즉 그 아버지에게 어떤 치료를 마지막에 임종에 관한 어떤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가족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사실은 그 환자 본인은 연명 치료 같은 걸 하지 원하지 않았었는데
그중에 자녀들 분들 중에 한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배우자가 그래도 이건 해야 돼라고 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환자가 원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그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서류를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정말 심각할 때는 법적인 문제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법적인 아. 문제가 돼서 사실은 이게 소송이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이게 가족들이 그나마 있어서 누군가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빨리 해결이 되는데 만약에 가족이 없어서 법적 분쟁이 이게 가는 게 아니라 가족이 없어서 뭐 컨설베이터십 같은 거를 법원으로부터 받기 위한 사람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데 몇 달씩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환자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네, 굉장히 그 문제 때문에 병원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환자들이. 네. 심지어 그런 파이낸셜 부분만 저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네.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있어야 될 많은 치료들, 선택들 네. 모든 것들이 다 관련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시네요. 네, 네. 의료 대리인을 만약에 정하지 않으면 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진다면 예를 들면 갑자기 스트로크가 와서 네네. 이제 중풍이 오셨는데 말씀을 못 하시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중풍이 오면서 이 말씀만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정신까지도 치매 상태로 갑작스럽게 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코마 상태에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이런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머지 남아있는 가족들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가족들의 그 의견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정말 환자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의료가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 대리인의 네. 대리인이 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으세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의료 대리인이 된다면 혹시 그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분의 메디칼이 없어서 그분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아야 되고 이런 경우에 의료 대리인이 내가 그 의료비까지 떠안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의료적인 혜택을 결정하는 대리인과 파이낸셜 쪽을 담당하는 사람이 두 가지 다른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의료 대리인이 그런 의료비를 감당해야 된다든지 네, 그런 경우는 전혀 없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시기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네. 작성하는 게 가장 적절한 시기일까요? 네, 그게 제가 정말 10년 전부터 네. 제가 이거 고민하던 그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사실은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라의 정책적인 참여에 제가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정책을 만들어지는데 제가 혹시 참여할 수 있을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어서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네. 정말 이쪽 방면으로 전문인이 되어야지 사실 그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는 뭐 큰 병이 걸렸으면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큰 병이 사실 언제 걸릴지 모르는 것이고 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 손상을 당하실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스트로크가 이제는 되게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20대의 스트로크 30대의 스트로크를 받으신 젊으신 분들도 봤어요. 네네. 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이런 그 결정 의향서를 저는 되도록 빨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저는 제가 앞으로 제가 정책에 참여하는 그런 그 일들을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안을 쓰고 하는데 법안을 상정하는데 저희가 그 의견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네. 때 이건 꼭 하자. 저희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65세 메디케어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메디케어를 받으실 때 이거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고 이런 사전 의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 것이 저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야 메디케어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그 정부에서 주는 전체적인 자기 100%의 의료 혜택을 받으시면서 의료 혜택을 받는 권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자신의 그걸 미리 계획해 놓는 그렇죠. 그런 책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65세 메디케어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네, 이 교육을 받으시고 참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 이러한 정책은 아직은 없는 거네요. 이 정책은 그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네. 없는데 예를 들면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한테는 바로 거기에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롱텀 양로병원 같은데 입원하시는 분들은 폴스트라고 해서 그 이 어드밴스 디렉티브와 비슷한 것인데요. 그 간단한 조금 더 간단한 한 장짜리 서류인데 그거를 꼭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분들은 이미 병을 얻으시고 그런 케어를 받으시는 중간에 하실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병을 얻기 전에 내 어떤 의지나 의식이 다른 병이나 이런 질환에 의해서 그런 영향을 받기 전에 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서류를 준비하면서요. 혹시 변호사가 필요한지도 궁금해요. 네, 이것은 의료 혜택이기 때문에요. 어떤 파이낸셜에 관한 그 서류를 한다면 변호사나 어떤 그런 공증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캘리포니아 어드밴스 디렉티브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조금 더 복잡한 서류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위트네스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 대리인이 꼭 필요한 경우인데 만약에 본인이 의사결정에 어떤 문제가 없으시고 치매가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실 수 없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니시고 본인의 치료에 대해서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이런 그 인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하시면 그냥 한 장짜리 주치의가 사인해 주시는 그 페이퍼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MD 메디컬 닥터 선생님들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같은 널스 프랙티셔너들도 특별히 교육을 받고 이거에 관심이 있으시고 가족 그 환자들과 관계가 잘 있어서 잘 의논하신다면 그분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 서류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혹시 이렇게 서명을 하고 네. 서류를 작성을 다 했어요. 네, 네. 근데 또 마음이 바뀌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네, 네. 해당 치료에 대해서 아니면 네, 네.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바뀌는 경우 그런 네, 경우는 있죠. 어떻게 할 수 사실은 있을까요? 그런 네.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는 최근에 서명한 그 서류가 가장 우선 법적으로 그 효력을 가지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은 65세 되셔서 예를 들면 네. 내가 이걸 서류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심폐소생술이나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인공적으로 연장하고 싶지 않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무슨 맹장 수술을 받는다거나 갑자기 그런 수술을 받는 일이 됐을 때 그럴 때는 그런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한다라고 하면 수술에 응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네네. 받으실 때는 보통 의사들이 풀 코드라고 심폐소생술이나 어떤 그런 인공 그 삽관 같은 것들을 다 허락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수술하려면 인공 삽관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 중간에 요 폴스트를 바꿔야 되시고요. 네. 그래서 다시 수술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거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자기가 얼마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마음이 바뀌면 이거는 그때 가서 새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폴스트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뀔 때 네. 과정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네네. 네네. 그 본인 주치의하고 상담하셔서 네. 본인과 주치의나 아니면 저 같은 널스 프랙티셔너들의 사인을 받으셔서 그 서명한 그 서류를 가지고 계시면 돼요. 네. 생명 유지 장치 네. 종류도 궁금해요. 어떤 네, 게 네. 있을까요? 네.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면 네. 이제 숨을 못 쉬게 되는 경우에 가슴에다가 막 손을 얹고 그 여기 흉부를 이렇게 누르는 그게 심폐소생술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심장마비가 일어나면 이 심장은 전기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걔를 손으로 막 눌러주면 여기 심장 안이 마사지되는 그런 그 효과가 돼서 네. 심장이 다시 멈췄던 심장이 뛰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물에 빠졌다거나 이렇게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거나 뭐 이랬을 때 갑자기 충격에 의해서 심장마비가 온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은 그 사람이 삶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많으신데 예를 들면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이 뭐 80, 90이 넘으신 분이 이제 심장이 이렇게 그분들의 심장은 젊은 사람들보다 약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심장이 멎었을 때 이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그분들이 소생에 나가는 그 확률이 얼마나 높으냐 하면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이 갈비뼈들이 막 부러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로 저희들이 레코멘드 하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심폐소생술이고 네. 그 외에 뭐 인공삽관 제가 말씀드린 튜브 같은 거를 입으로나 아니면 목에다 구멍을 뚫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게 넣어서 그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산소를 폐에까지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장치를 해주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네. 투석이라든지 아니면 수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그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네. 본인이 어떤 종교적인 이유에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환자 자신에게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가족들이나 자기 주치의하고 그러니까 의논해서 나는 어디까지 내가 이걸 원하는지 그걸 정해놓는 서류가 바로 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이 의향서입니다. 아, 네. 보니까 심폐소생술, 네. 아니면 호흡 장치, 네. 또 투석, 영양 공급관, 수혈, 수술, 아니면 또한 약물까지도 네, 이렇게 네. 미리 다 작성을 네. 해놓을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생애 말기, end of life 네. 선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보통 한국 분들이 제가 어르신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한국에서 오신 지 오래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 많은 경우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시니어 아파트에서 한번 어르신들 교육을 해드리면서 나중에 본인이 임종을 맞이하시길 원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1번은 큰 병원, 2번은 자기 집, 3번은 양로병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눴는데 거기에서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그 임종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네네. 근데 한국 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여쭤봤는데 네. 아주 과반수가 넘는 분들이 병원에서 돌아가시길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미국 그 메디케어 메디칼은
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환자가 특별한 그런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데 병원에 입원하게끔 두질 않고 네. 병원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바로 양로병원으로 옮긴다든지 집으로 퇴원을 시키시잖아요. 네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금 내가 미리미리 나는 집에서 죽고 싶다, 병원에서 죽고 싶다 이런 것들도 결정하는 것들도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 종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인공 연명 장치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결정하는 거라든지 어디에서 내가 임종을 맞기 원하는지 어떤 치료를 받기 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 옵션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자세하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언제 해야 되며 또한 이런 의향서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무엇보다 미리 챙길 수 있다면 네, 네. 가장 좋고 네. 하지만 또 얼마든지 중간에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주치의와 상담을 하면서 네. 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수정해 나가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네, 흔히 박사님 이렇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네. 혹시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한테 많은 환자들이 네.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부모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또 저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네. 흔하게 받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대장암 말기셨어가지고 이제 대장암 처음에 4기셨는데 수술도 받으시고 이제 인공 장루로 또 가지시고 키모테라피, 레디에이션 다 하시고 그랬다가 다시 몇 년 후에 다시 재발이 되셔서 그리고 이제 임종을 맞이하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호스피스를 받으셨어요. 네. 호스피스를 받으시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그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비를 맞으셨거든요. 식사를 잘 못하셔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면 내가 하늘나라를 못 가. 왜냐하면 막 기운이 없으셔서 가시려고 하는데 아이비를 맞으니까 반짝 살아나는데 아버지는 이제 거의 다 이제 하늘나라 거의 다 갔나 보다 싶으면 자꾸만 저희들이 그 밖에서 약물을 줘서 아버지를 의식을 깨어나게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상 의료 어떤 혜택이 없고 내추럴한 가운데셔면 그 아버지가 벌써 한 달 전에 돌아가실 건데 자꾸만 밖에서 약물을 주입하니까 아버지가 그게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허스피스 시작하기 전에 그런 목에다가 그런 인공삽관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런 걸 안 하겠다고 네.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것을 의사 표현을 그렇게 아버지가 하실 수 없는 경우였으면 아마 저도 엄마랑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네. 아버지의 그런 걸 겪고 나니까 이게 정말 그 어르신들의 고통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많이 알았고 저 같으면 부모님들에게 그런 고통을 연장 드리는 것보단 마지막 시간을 퀄리티 있게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실 때는 편안하게 가시는 그거를 추구하는 그런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를 할 것 같아요. 네. 또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박사님과 귀한 가르침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우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원장님께서 오늘 정리의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가 이게 여기가 또 미주 복음 방송이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많이 이 방송을 들을 거라고 믿어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저를 연결해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근데 저는 모든 분들이 어떤 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마지막 시간이 저는 고통스럽게 가시지 않고 어떤 이런 그 본인의 임종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가족들과 상의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하늘나라 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야지 우리가 살면서도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정말 하늘나라 가면서도 끝까지 우리의 존엄성과 디그니티를 지키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을 그렇게 하게 해드리는 게 저의 또 이 땅에서의 사명이라고 열심히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아,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을 하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생각하게 되고 양가 부모님 그쵸.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 이렇게 또 가족들과 소통하고 또 대화하면서 이렇게 박사님께서 나눠주셨던 마음처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박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석소정 박사님의 귀한 나눔과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석소정 박사님의 시니어 케어 관련 컬럼은 미시 USA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박사님과 연결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213-257-1300 213-257-13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번호는 한인 환자분들을 위해서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의하시면 상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은 메디케어에서 커버가 가능하시니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3-257-1300입니다. 건강 상담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또한 시청자분들 언제든지 건강 관련 고민, 상담, 질문 등 AM1190 미주보건방송 카카오 채널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또한 생각을 사랑하며 건강을 구하며 건강상담 진행의 김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